네, 윈3의 API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해당하는 이 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윈3의 API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었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운영체제가 어떤 것을 제공하고 뭐 하는 녀석이고 왜 있는 녀석인지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윈 다음에 이 32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32. 이 숫자 32는 무엇을 의미하냐? 컴퓨터를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32비트라던가 64비트라던가 네, 이런 용어들을 좀 듣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32가 32비트 할 때 32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32는 숫자이기 때문에 32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쵸? 그건 숫자입니다. 그냥 32라는 숫자고요. 이 비트는 컴퓨터에서 저장 단위죠. 비트는 이진수의 한 자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이너리, 이진의 바이너리 디짓. 네, 바이너리 디짓. 이진수의 하나 숫자, 그쵸? 하나 숫자. 그래서 10진수의 디짓으로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가 있고, 이진수의 디짓은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0 또는 1 이렇게 한 자리 이진수의 한 자리 데이터를 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32비트라고 하면 비트가 32개 있는 거죠. 네, 32비트라고 하면 비트가 32개 있는 거고, 네, 0101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이게 32자리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4비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4비트로, 네, 숫자 1이죠? 이거 이진수로 숫자 1이고요. 이것도 숫자 1입니다. 하지만, 비트 단위로 보면은 이거랑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4비트고 이건 3비트죠. 4비트 표현의 1, 3비트 표현의 1 이렇게 다릅니다. 너무 자세한 거는 C 언어 제가 녹화한 C 언어 문법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진수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어셈블리어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나?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는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니까 32비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다시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게 32비트 비트가 32개 있는 크기인데 32비트가 뭐 어쨌다는 거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32비트, 64비트 이거는 어느 때 쓰이냐. 보통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럼 32비트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랑 어떤 차이가 있고 32비트 컴퓨터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CPU가 있죠. CPU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중앙, 프로세스 처리 유닛 장치, 그리고 주기억 장치도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로는 주로 램을 쓰죠.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랑 또 통신하고,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랑 스피커랑 통신하고 외부랑 통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CPU랑 램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떻게 하냐? 네, 전선으로 합니다. 전선으로. 물론 아주 얇아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유선 마우스라던가 유선 키보드에 달려있는 전선처럼 이렇게 두껍진 않고요.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은 이거는 1이란 신호고 전기가 안 흐르면 0이란 신호다 라고 정해놓고 전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2비트라는 것은 32비트 용량의 이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건데요. 32비트 컴퓨터라고 하면요. 그것은 어떻게 구현되냐? 이렇게 전선이 한 개 있으면은 흐르면은 1이고 뭐 안 흐르면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선 한 개당 한 비트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흐르면 거의 뭐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전달이 되니까요. 네, 뭐 빛의 속도보다는 좀 많이 느리겠네요. 그러면은 2비트를 한 번에 전송하려면 전선이 두 개 있으면 되겠죠? 32비트를 한 번에 전송하려면은 전선이 이렇게 32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32개가 있으면은 전기를 뭐 어느 곳엔 주고 안 주고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면은 여긴 흐르고 안 흐르고 안 흐르고 하면 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CPU와 램 사이의 구조를 나타낸 걸 수도 있고요. 네, CPU와 램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 장치, 전선이죠. 그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버스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여러분들이 출퇴근 또는 등하교 할 때 타는 그 버스랑 같은 알파벳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는 이제 CPU 내부에서도 필요합니다. CPU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단위로 회로들이 있거든요. CPU도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는 장치들이 회로가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신호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숫자 데이터, 뭐 비트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비트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겠죠. 32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32비트를 전송하게 되고요. 그럼 전선이 32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총 32가닥이 있다는 겁니다. 64비트 CPU, 64비트 컴퓨터에서는 64비트 CPU 쓰죠. 네, 거기서는 이 선 가닥이 64가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64비트랑 64비트 컴퓨터랑 32비트 컴퓨터는 하드웨어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32가 뭐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인데 정확히는 이게 윈3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에도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32비트, 64비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64비트 아키텍처, 네, 64비트 아키텍처라면 뭐 설계의 구조라고 하면 되죠. 설계된 구조, 뭐 이런 거. 64비트 아키텍처에 기반된 컴퓨터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 64비트에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CPU 또한 컴퓨터가 64비트라면 CPU 또한 64비트 CPU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CPU도 64비트 CPU, 32비트 CPU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CPU죠. 인텔 광고 많이 나오죠. 든든든든 하면서. 네, 뭐 프로게이머들도 광고하고 그러죠. 네, 인텔 CPU도 있고 AMD도 CPU 있는데요. 이런 CPU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CPU들이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이야기는 이 CPU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인텔에서 맨 처음에
계산기에 들어가는 CPU를 먼저 만들었었죠. 그것부터 시작했죠, 인텔이. 그때는 이제 8비트 CPU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8비트 CPU. 8비트 CPU부터 16비트 CPU, 그리고 32비트 CPU. 32비트 CPU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개발을 한 거죠. 점점 확장을 하면서 좋게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64비트, 한 번에 32비트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CPU가 16비트를 전송하고 한 번에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CPU보다 뭔가 더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더 큰 단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점점 큰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CPU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64비트 CPU죠. 대부분 다 64비트 CPU를 쓰고 있습니다. 인텔이 32비트 CPU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80386이라는 CPU를 만들었을 때인데요. 줄여서 386이라고 부르죠. 386, 486. 네, 좀 친숙한 이름이죠. 386 CPU. 386 CPU 때부터 32비트 CPU를 만들었고요. 386, 486, 뭐 펜티엄 2, 펜티엄 프로 3, 뭐 펜티엄 4 다 32비트 CPU였습니다. 그 이후로 코어 2 듀오 CPU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듀얼 코어 CPU를 만들면서 64비트 CPU를 만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실제로 32비트 CPU랑 64비트 CPU랑 어떤 차이가 있냐?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까 한 번에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CPU를 이용하는 것, 즉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거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여기서 지금 CPU랑 램 사이라던가 CPU 내부에서 이동되는 신호들 제가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명령어가 있고요. 명령어, 네, 영어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 데이터 이런 겁니다. 그림 데이터 이런 겁니다. 이건 명령어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용할 데이터. 명령어는 이제 기계어라고 보면 되죠. 기계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계어로 되어 있죠. 그쵸?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네, 윈 API 처음 시간에 프로그램이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기계어가 있죠. 기계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유튜브의 어셈블리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셈블리어랑 기계어는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 시간에 기계어도 조금씩 언급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보면은 한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이제 기계어를 어떻게 보고 뭐 어떤 식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 기계어랑 실제 데이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도 한 번에 32비트 CPU라면 한 번에 32비트를 처리할 수 있고, 명령어도 한 번에 32비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2비트 데이터 대표적으로 32자리의 이진수죠. 그쵸? 32자리의 이진수. 네, 이렇게 32자리의 이진수가 있겠죠. 32자리의 이진수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인 건 작업이죠. 이제 이동. 컴퓨터에 이동시켜라. 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라. 예를 들어 CPU 안에 계산된 데이터를 램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령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명령어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2비트 CPU면 32비트 데이터 두 개를 더하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명령어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명령어의 종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64비트 CPU에는 64비트 데이터끼리 더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명령어가 존재하겠죠. 32비트 CPU에는 32비트 데이터끼리 더하라는 명령어가 있겠죠. 물론 64비트는 이제 최대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에서도 32비트 데이터끼리 더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CPU에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가 32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데이터 두 개를 처리하라 라는 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령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32비트 명령어 집합이 있고 64비트 명령어 집합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인텔 CPU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인텔 또는 AMD. 32비트 명령어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IA3이라고 합니다. 인텔 32죠. 그쵸? 인텔 A는 뭐였더라? 네. 32. 32비트 명령어 셋입니다. 64비트는 AMD 64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왜 인텔이 아니고 AMD냐? 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 셋은 AMD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AMD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인텔 CPU는 AMD 64를 못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64비트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64비트 CPU는 이 AMD 64 명령어 셋을 명령어 집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AMD 32비트 CPU도 인텔에서 정한 이 32비트 명령어 집합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명령어 집합이란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명령어도 데이터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인스트럭션. 예를 들어 숫자가 10001이면 이거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11111이면 이거는 더하기를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숫자에 다른 의미를 붙여서 CPU한테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이 숫자로 읽으면은 1, 2, 4, 8, 16에서 15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걸 숫자로 읽는 게 아니고 CPU의 명령어로 읽으면은 특정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64비트 CPU는 AMD 64비트 명령어를 사용하고 32비트 CPU는 32비트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정 집합 내에 기계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겠죠. 32비트 명령어 집합에 명령어를 사용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64비트 명령어 집합에 존재하는 명령어들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명령어 집합 내에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32비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32비트 프로그램 P라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길게 쓰면은 지금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손이 아픕니다. 64비트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32비트 CPU에서는 64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겠죠. 왜냐면은 32비트 CPU는 64비트끼리 더하라는 이런 걸 처리 못할 뿐더러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자체를 모를 거예요. 32비트 CPU는. 그래서 32비트 CPU는 정해진 명령어 집합 내에 명령어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령어 집합에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64비트 CPU도 64비트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고 32비트 CPU도 32비트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텔은 좀 꼼수를 부려서 64비트 CPU가 32비트도 돌릴 수 있는데 그건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또 OS가 있죠. 그렇죠?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 기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앱.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령어 세트, 네,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집합의 명령어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CPU에서 돌릴 수 있냐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64비트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만든 운영체제 OS를 64비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64비트 OS라고 합니다. 그리고 32비트 명령어 셋으로 만든 운영체제는 32비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겁니다. 64비트 운영체제는 64비트 CPU에서 돌아가고 32비트 운영체제는 32비트에서 돌아갑니다. 네, 여기서 제가 방금 64비트 CPU가 실제로 32비트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텔이 CPU를 만들었죠. 64비트 CPU를 만들었죠. 64비트 CPU를 만들었습니다. 네, 64비트 CPU를 만들었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순수한 64비트 CPU라면은 64비트 명령어 집합으로만 만들어진 64비트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고 32비트 프로그램은 못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존에 만들어진 32비트 프로그램들이 하도 많습니다. 유용한 게 많고요. 그리고 64비트로 새로 만드는 게 돈이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 보면은 64비트가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스타크래프트 1 말이죠. 옛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새로 나올 리도 없고 32비트 프로그램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64비트 CPU가 64비트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다면은 이런 걸 못 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잘 안 팔리고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64비트 CPU에서 32비트 명령어 셋을 이용해서 구성되어진 프로그램, 즉 64비트 CPU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꼼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드라는 겁니다. 모드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모드를 전환하는 거죠. 64비트 CPU, 인텔 64비트 CPU에는 32비트 모드가 있고요. 32비트 모드가 있고 64비트 모드가 있습니다. 32비트 모드가 있고 64비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 CPU를 32비트 모드로 이용하면은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64비트 CPU를 64비트 모드로 이용하면은 64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정확히는 어떤 차이냐? CPU가 64비트 CPU인데 즉 내부적으로는 64비트 단위로 최대 64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32비트 명령어 집합을 이용하여 구동될 수 있는 모드를 따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드를 이용하면은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죠. 물론 32비트 모드일 때 64비트 프로그램은 못 돌립니다. 네, 32비트 모드일 때 64비트 프로그램 못 돌립니다. 그리고 64비트 모드일 때 32비트 프로그램 못 돌립니다. 네, 못 돌리는 이유가 명령어 집합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명령어라는 게 실제로는 컴퓨터는 다 0과 1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숫자 데이터인데 이것을 숫자로 읽으면은 숫자로 읽을 수 있죠. 숫자로 읽으면 1, 2, 4, 8, 16에서 15로 읽혀지죠. 그런데 숫자가 아닌 명령어의 의미로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하라라는 명령어로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 IS3위에서는 32비트 명령어 셋에서는 이 숫자가 더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라는 명령어 무브죠. 네, 이동하라는 명령어고 64비트 모드에서는 뭐 더하라는 명령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의미가 다르진 않지만은 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데이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모드에서는 이 데이터를
둘 중 하나의 방법, 즉 32비트 명령어로 읽을 것인가 64비트 명령어로 읽을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죠. 32비트 모드일 때는 명령어가 CPU로 들어갈 때 이 명령어를 32비트 명령어로만 읽게 됩니다. 32비트 명령어의 의미로서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2비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거고, 64비트 모드일 때는 CPU로 들어온 명령어를 64비트 명령어로 읽기 때문에 64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64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32비트 모드일 때는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죠. 32비트 프로그램. 근데 요즘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모두 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뭐 예전같이 운영체제 사용 안 하고 컴퓨터를 직접 돌릴 수 있는데 문명의 이기를 저버리는 행위라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하게 되는데, 네, 32비트 모드에선 32비트 프로그램인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비트 모드에서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비트 모드에서는 64비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거고, 32비트에서는 32비트 모드에서는 32비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거죠. 32비트 모드에서 64비트 못 돌리죠. 64비트에서 32비트 못 돌리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CPU를 우리가 32비트 모드로 선택을 한 후에 32비트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에 32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은 부팅할 때 CPU가 32비트 모드로 부팅이 됩니다. 네, 실은 그래요.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은 부팅 과정에서 인텔 CPU가 64비트 CPU가 64비트 모드로 부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4비트 CPU만 있는 것이 아니고 32비트 CPU도 있죠, 그쵸? 32비트 CPU는 당연히 32비트 모드가 존재하고 64비트 모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뭐 16비트 모드도 있는데 16비트 운영체제는 요즘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도 뭐 16비트 모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모드가 있고요. 32비트 CPU에는요. 그리고 32비트 운영체제를 돌릴 수 있죠. 네. 그래서 64비트 인텔 CPU에서는 32비트 운영체제랑 64비트 운영체제를 둘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설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32비트 CPU는 64비트 운영체제 설치 못하죠. 왜냐면 64비트 모드가 없고요. 실제 64비트 모드가 없는 이유는 실제 CPU 회로가 한 번에 데이터를 64비트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32비트 CPU인 이유가 한 번에 데이터를 32비트씩 처리하기 때문이고요. 그쵸? 그래서 같은 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32비트 CPU에서는 32비트 OS만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윈32 API에 대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라고 하면 그냥 인텔 CPU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운영체제 나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 깔 수 있고,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했냐에 따라서 뭐 부팅할 때 모드가 선택되고, 그렇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깔았으면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OS에서는 32비트 응용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죠. 64비트 응용 프로그램 이용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2비트 응용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32비트 모드에서는 CPU가 32비트 모드일 때는 32비트 명령어 셋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32비트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PU가 64비트 모드고 64비트 운영체제가 돌아갈 때 64비트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
64비트 인텔 CPU가 32비트 모드를 따로 지원한 이유가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32비트 프로그램, 기존의 32비트 프로그램을 못 돌리면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할 것이고, 그러면은 판매가 줄어들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대로 가면은 64비트 CPU에다가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64비트 응용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도 꼼수를 썼는데요. 64비트 운영체제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64비트 운영체제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CPU가 32비트 명령어를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거 좀 오른쪽으로 올리고, 운영체제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거를 64비트 명령어로 64비트 명령어 인스트럭션으로 바꾼 후에 CPU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CPU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말하자면은 뭐 에뮬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느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적화를 잘해서 한 최대 느려봤자 1.5배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다지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64비트 운영체제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요. 그렇습니다. 한 배, 두 배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죠.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했냐? 다르게는 다른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64비트 CPU에서 32비트 모드를 이용할 때 32비트 모드를 이용할 때 32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32비트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32비트 운영체제에서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뭐 32비트에 맞게 뭐 에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주소 공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주소 공간. 그래서 컴퓨터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이제 메모리 공간, 주기억 장치 메모리 공간을 최대 4GB까지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32비트고, 그리고 메모리에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주소도 데이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인스트럭션이 아닌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인스트럭션이 아닌 데이터 중에서도 주소, 어드레스, 주소인 데이터가 있고 주소가 아닌 데이터가 또 있겠죠. 여기서 뭐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는 인스트럭션이 아닌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 또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데이터 또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32비트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인텔 CPU나 AMD CPU를 이용하는 그 컴퓨터 구조, 그래서 IBM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컴퓨터하고 기계 그런 회사죠. IBM 노트북이 좀 유명한데 요즘은 그나마. 그래서 IBM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마다 주소 값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표현합니다. 메모리의 공간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번, 여기는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이런 식으로요. 주소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0번지에 뭐 데이터를 써라. 0번지의 숫자 뭐 4를 기록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명령어가 수행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입니다. 주소값도 32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주소값이 있지만은 비트로 표현하면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0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32비트이기 때문에 32자리인 네, 숫자로 주소값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32비트 32자리이기 때문에 주소값, 최소 주소값하고 최대 주소값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 주소값은 0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소값은 0이고, 네, 0이고요. 최대 주소값은 32자리 이진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겠죠. 즉 11111이 32개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몇이 되냐? 몇이 될까요? 계산기에서 이거 1로 다 만들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직접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42억 9,496만 725래. 다시 42억 9,496만 7,295까지가 이 사이의 숫자가 이제 주소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메모리 번지수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진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2에 32 빼기 1이죠. 2에 32승 빼기 1이 아까 말한 뭐 42억 얼마 그 숫자입니다. 이진수가 아니고 이게 2의 제곱수로 표현하는 거죠. 2의 제곱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제곱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 내는 숫자가 몇 개 쓸까요? 네. 이 범위 내는 숫자가 2에 32승계 있습니다. 32승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뭐 세워보셔도 되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0에서 숫자 0에서 5를 포함한 숫자죠. 이 사이에는 숫자가 0, 1, 2, 3, 4, 5 있고요. 0, 1, 2, 3, 4, 5 있죠, 그쵸? 0, 1, 2, 3, 4, 5 있으면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6개죠, 그쵸? 5 플러스 1이죠. 마찬가지로 2의 32승 플러스 2의 32승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2의 32승 개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번지 하나당 1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에서는 2의 32승 2승 바이트 2의 32승 바이트 만큼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이용하려면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뭐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에 뭐 어떤 값을 써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즉 주소값을 이용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값의 개수가 총 2의 32승 개수고 주소값 하나당 1바이트이기 때문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2의 32승 바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2의 10승을 킬로 단위를 이용하고요. 2의 20승을 메가 단위를 이용하고요. 2의 30승을 기가 단위를 이용합니다. 기가. 그래서 뭐 정확히는 킬로는 1000이죠, 그렇죠? 킬로는 1000인데 10의 3승인데 컴퓨터에서는 2의 제곱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1024, 1000하고 가장 가까운 2의 10승을 킬로 단위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킬로가 어떨 땐 1000이고 어떨 때는 뭐 1024고 뭐 그래서 구분이 안 간다 해서 뭐 이게 KI에서 뭐 키, 미, 기 뭐 이런 식으로 기기, 매기, 기기 이렇게 뭐 단위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전통적으로 컴퓨터 쪽에서는 그냥 키로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의 32승 바이트라고 했는데 2의 32승 바이트는 좀 큰 단위로 기가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2의 32는 2의 30승 곱하기 2의 2승입니다. 그쵸? 30 더하기 2에서 32죠. 그리고 2의 30승은 기가입니다. 그래서 2의 2승 기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입니다. 여기도 바이트 붙여야 되고요. 바이트. 네. 그래서 2의 32승 바이트는 2의 2승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2의 2승은 4죠. 그래서 4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총 4기가까지 쓸 수 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4기가가 좀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소값의 일부분을 메모리 번지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번지의 개수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뒤에 어느 정도 개수, 메모리 개수는 여기서 뭐 0, 1, 2, 3, 4, 5, 어쩌고 있겠죠. 이 부분에 메모리 번지가 아니고 이 부분의 주소값이죠. 주소값은 메모리 번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번지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하드웨어랑 통신을 할 때 쓰는 번지수고, 이 부분은 주메모리죠. 주메모리랑 통신을 하기 위한 번지수로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이용할 때 총 4GB 다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 번지수에 데이터를 넣는 것은 주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할 때 이 범위에 정해진 특정 주소에 데이터를 쓴 거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카드에 메모리를 쓰는 것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설정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알아서 설정을 합니다. 컴퓨터 자체, CPU 자체에 이렇게 하드웨어, 주메모리 이렇게 영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특정 영역을 운영체제가 이용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작습니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응용 프로그램은 32비트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한 2GB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GB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0.7GB 정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0.7? 1.7GB 정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장치랑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 놓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주소값, 표현할 수 있는 주소값도 64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4비트에는 주소값의 개수가 2의 64승계만큼 있는 거죠. 32비트는 2의 32제곱만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 최대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몇이냐, 그걸 또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10승은 키로, 20승은 메가, 30승 기가, 40승은 테라, 50승은 페타? 테라 다음에 페타죠. 60승은 엑사인가요? 엑사 맞죠? 네, 하드웨어 기가 다음에 테라고,
테라 다음에 페타고 페타 다음에 엑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4니까요. 이게 64승이니까요. 이거는 이 64승 바이트는 2의 60승 곱하기 2의 4승 바이트. 그리고 이 60승은 이제 엑사이기 때문에 2의 4승 엑사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2의 4승은 2, 4, 8, 16, 그쵸? 16 엑사바이트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중에서 물론 일부는 운영체제가 이용하고, 일부는 또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해 이용하고, 일부는 그 나머지는 응용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64비트 프로그램은 4기가보다 더 큰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32비트 CPU에서, 32비트 환경에서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2비트 환경에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32비트 모드일 때는 32비트 모드일 때는 한 번에 32비트 단위씩 처리될 수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64비트 단위를 처리하는 64비트처럼 메모리 주소 64비트 크기의 메모리 주소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32비트 모드인데 이때 실제로는 CPU 하드웨어적으로는 64비트 단위로 처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은 이 32비트랑 이 32비트 모드랑 이 32비트 모드는 같은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행되시는 프로그램도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64비트 CPU 기반으로 돌아가는 32비트 모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일지라도 32비트 단위로서 32비트 단위로 최대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64비트 CPU를 이용하고 있지만은 32비트 모드에서는 64비트 단위를 한 번에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좀 설명이 길었네요. 32비트 모드에서 실행되는 32비트 운영체제에서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좀 많이 돌아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윈32 API라고 하면은 32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셨을 겁니다. 이거는 32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랑 관련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 32비트 구조의 컴퓨터에서는 32비트 구조 컴퓨터는 한 번에 32비트 최대 한 번에 32비트 처리할 수 있고요. 64비트 구조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고요.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32비트 또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도 32비트 CPU가 있습니다. 인텔 또는 AMD CPU가 있죠. 32비트 CPU가 있고 64비트 CPU가 있습니다. 32비트 CPU 있고 64비트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32비트 CPU랑 64비트 CPU 각각 모드가 있었죠. 그래서 32비트 모드가 있었고요. 64비트에서는 32비트 모드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64비트 모드도 있었습니다. 네, 64비트 모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32비트 모드에서는 적는 거에 고민하는 시간 들이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비트 모드에서는 32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2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64비트 모드에
모드에서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뭐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OS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 운영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32비트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과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런지는 제가 긴 설명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고요. 이게 무슨 의미고 왜 그러냐 그것을 알려면은 영상 전체를 보면서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씩 머리에 새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 API에서 32 이게 무슨 의미냐, 윈 32가 무슨 의미냐 그것을 설명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윈 32가 정확히 뭐냐, 윈 32가 뭐냐, 그거는 윈 32 API가 뭐냐, 뭐 윈 32 응용 프로그램이 뭐냐, 이건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윈 32는 32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